오늘도 딩가딩가 여러분의 친구 딩가피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저는 본. 저는 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정 씨가 와주셨어요. 네, 두 번째로. 네. 새해 첫날에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게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저희가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더 일찍 부르려고 했는데 저희가 막 결방도 되고 막 결방. 해가지고. 네, 그래도 새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네. 아 근데 부담 주는 건 아니에요. 부담 주는 건 아니지만 원래도 또 저희 그래도 만나면 항상 대화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만나면 또 할 얘기가 많잖아요.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그러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이게 대화의 장이 된 것 같은 거죠. 수다의 판이 열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저번에 정 씨가 나오시고 나서 어떤 구독자님께서 정 씨 또 언제 나오시냐고. 오. 저는 근데 그 녹음을 하고 나서 그 라디오 그 편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들으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잘 해봐야겠다. 조금 약간 마음가짐을 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힘을 빼고 해야 돼 이거. 그런가요? 네. 아니, 그래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근데 원래 사람들은 보통 자기 목소리 들으면 약간 어색하다 느끼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그래도 2년, 1년 반 정도 해가지고 그나마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 거지 저희도 처음에는 별로 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내 목소리가 이렇지? 진짜 이런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남이 듣기엔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그러니까요. 저만의 어투가 있고. 맞아요. 그 말투 듣기가 싫더라고요. 전 제가. 그래서 그 말투랑 그리고 목소리도 약간 톤도 제가 생각했던 그 제 목소리 톤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번에 조금 목소리를 조금 가다듬었어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이게 어떤 점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제 목소리가 약간 모르겠어요. 중저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얇게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리고 또 추구하는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에요. 딱 추구미가 또 네, 있으시네. 약간 목소리가 제가 듣기 좋아하고 그런 목소리가 되고 싶어서 네, 저는 약간 중저음으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윤 씨랑 목소리가 비슷하게 날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제가 생각했던 목소리가 아니어서 네, 조금 여기에 힘을 줘봤어요 지금.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때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웃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약간 자기에 대해 많이 알아가게 되긴 해요. 맞아요. 저는 제가 미니멀리스트인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정 씨 자주 출연하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맞아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오늘도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볼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해오긴 했어요. 근데 메모는 해오진 않았는데 이거 하니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 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자주 나오셔야겠네요. 근데 네, 네. 고정으로 나오셔도 되고. 돼지 한 마리 더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챗 GPT가 도와줄 것 같아요. 고민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무슨 얘기 하기로 했죠? 근데 정확하게 저희가 좀 두루뭉실하게 주제를 정해서 연애, 결혼 네. 이렇게 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각자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네요. 네. 대화가 엄청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전 되게 네.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구체적으로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넓은 범위 말고 약간 사회적으로 주는 연애에 대한 압박.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맞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네, 저는 다른 그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왜 연애를 제대로 못 해봤을까? 약간 나에 대해서 내가 왜 연애를 잘 못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사회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 다 본심. 괜찮을 것 같아요. 본심. 저는 왜 안 하는 걸까? 아, 비슷한 건가? 되게 네. 넓은 범위로. 네. 그럼 더 할 얘기가 많아지겠다. 아, 길어지겠는데요. 그럼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근데 저희가 딩가피그를 1년 반 한 것 치고 이런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이 없어요. 연애, 결혼. 이것부터가 뭔가 저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거든요. 관심이 없는 거죠. 맞아요. 저의 관심사 바뀌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된 맞아요. 관심사는 아닌. 심지어 이렇게 지금 방송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희들 친구들끼리 만나도 결혼 정년기 치고 이런 얘기 잘 많이 안 해요. 맞아요. 이성 얘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저희는 뭐 어떻게 살아가나 뭐 이런 거 좀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 결혼 진짜 얘기를 잘 나누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자아 탐구, 맞아요. 인생 자아도. 설계, 뭐 이런 사회적인 그런 것도 많이 얘기하고 연애는 근데 또 제일 재밌는 건 또 연애로 가끔 떠들고 이런 게 재밌다고 사람들이 하는 주제이긴 한데 맞아요. 이게 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는 친구잖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부터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죠. 결혼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이 좀 듣지 않나요? 근데 이제 나이가 앞에 3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듣고 이제 친척들 오빠나 언니들 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러니까 다음 타자가 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첫째다 보니까 좀 네, 그런 질문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가서 네. 오랜만에 또 친척들을 많이 뵀는데 이제 대부분 질문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오빠가 있어가지고 타겟은 오빠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연애 안 하냐, 남자친구 있냐 이런 얘기를 대부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궁금한 관심사가 그거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이제 대학교 어디 가냐, 그다음에 이제는 취업 어디 하냐, 이제는 결혼이 된 거죠. 이제 나이를 가니까 이해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어른들의 그 세대잖아요. 이제는 이제 저희 세대는 조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에 맞는 이제 질문을 조금 그분들도 조금 가려서 좀 해줬으면 간만에 만난 이제 친척들이면 괜찮은데 엊그저께 봤는데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 있잖아요.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거를 왜 그렇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아니, 그냥 정색을 좀 해야 되는지 맨날 웃고 넘어가니까 놀리고.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약간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할머니랑 통화할 때마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한 8년은 된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가 항상 그 통화의 끝은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항상. 맞아요. 그분들은 결혼을 안 하면 이제 앞으로 잘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혼자서. 근데 그분들 보면은 같이 살아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데 스트레스 받아지고. 그럼 네? 정식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무례하잖아요. 조금. 그쪽도 이미 여러 번 무례했으니까 아, 말로 줬으니까 말로 되갚는다고. 그럴 용기가 저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조금 하고 매번 그렇게 넘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친척들 모임 자리에 가는 게 그래서 이제 망설여지고 안 가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꼭 죄인 마냥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잘못한 게 있는 것처럼 자꾸만 피하게 되고 맞아요. 약간 이상하게 없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 잘 어. 못 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왜 없지? 라고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네. 맞아요. 어. 항상 왜라는 질문을 어. 하세요. 왜? 맞아. 왜긴 왜야? 그래서 저도 그 왜라는 거, 그래서 왜라는 걸 질문을 제가 생각해왔다 했잖아요. 항상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연애는 하세요? 아니요. 이러면 왜? 이 질문이 항상 오니까 왜일까?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좀 생각해본 결과로는 저는 좀 가짜 연애는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사회가 해야 되니까 나이가 차서 친구들이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해서 별로 마음도 그렇게 크게 없는 사람이랑 가짜로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가짜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도 뭔가 할 때 마음이 가서 하고 싶지. 맞아요. 네, 그래서 소개팅 같은 것도 거부감이 들어요. 저는 아예 지인 소개팅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려고 이렇게 만나서 이게 막 감정이 만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도 저는 이상하게 좀 여겨지고 그러니까 뭔가 네. 애초에 서로를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깔린 상태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애라는 거에 대한 무게가 제가 평균보단 좀 무겁다 우리가 그렇게 좀 느껴지긴 해요. 그 맞아요. 맞는 것도 같아요. 이게 가볍게 만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가짜 같다는 거죠. 그게 가짜 같은. 좀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봐야지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안다라는 얘기도 맞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근데 굳이 이런 경험을 진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맞아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나의 에너지, 마음 다 쏟아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실험하는 그런 행위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가야 되는데 네. 또 하나는 지금 뭔가 연애와 결혼보다 제 눈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연애와 결혼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라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웃어 넘기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렇게 같이 이렇게 아닌가? 같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멀리서 봤을 때는 뭐 연애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가 힘든 부분들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항상 연애는 뒷전이었거든요. 다른 게 더 중요했고 그래서 저는 그걸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뭔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마 정 씨도 그렇고 윤 씨도 그렇고 병행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그 연애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어제 일을 하면서 오늘 이거 녹음한다고 하니까 연애, 결혼? 근데 왜 나한테는 연애 그런 게 내 삶에는 왜 없지? 그런 거 부분에서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완전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생각을 해봐서 결론이 나온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철학적이에요. 제가 자존감이 정말 낮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머리숱이 제가 엄청 많잖아요. 이것도 엄청 컴플렉스였어요. 지금에서는 뭐
뭐 좋은 거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머리가 제가 곱슬기도 있어가지고 머리가 매직을 안 하면 완전 붕 떠요. 그래서 막 피부도 막 여드름 나고 머리숱도 많고 그때서부터 이제 외모 강박증이 생기고 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랑만 이렇게 다니고 다른 친구들하고는 좀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었어요. 그때부터 외모 강박증이 심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게 중학교 때는 그나마 이제 제가 좀 어디 가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단 말이에요. 막 종교권에서 놀고 이러고 막 외고 그런 제의도 막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성적이 이제 뚝 떨어지잖아요. 고등학교가 제 인생의 완전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깎일 대로 계속 깎이는 거예요. 네, 자존감이 그렇게 낮았다가 대학교 와서도 그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랑 눈을 잘 못 마주치고 특히나 이성한테 더 그랬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학창 시절 전부를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자존감 낮은 상태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면서 자존감이 좀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올라가고 이제 완전히 제 일을 지금 하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이제 생각이나 관점 같은 게 다 싹 바뀌어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래서 그냥 연애에 대한 생각조차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때는 그냥.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끝나고 나니까 주변에 남자가 없는 거죠. 지금 또 혼자 일하고 있는데 남자가 그냥 아예 없는 거죠. 이제는 마음이 조금 열렸는데 이제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제 나를 이제 조금 사랑하게 되고 이제 남들도 그냥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주변에 이제 뭐 하고 싶어도 네,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오픈마인드가 됐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주변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게 이렇게까지 생각을 너무 깊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듣다 보니까 되게 성장한 그런 드라마 맞아요. 한 편을 본 것 같아서 저 되게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어요. 저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차라리 글을 쓰는 게 저한테 맞는 거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정리 좀 해주세요. 너무 말을 잘하셔가지고. 네, 저보다 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와, 근데 와, 진짜 깊이 고찰을 해서 너무 네. 감사하네요. 저희 되게 가볍고 편하고 네, 너무 이런 깊게 주제 말한 것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생각을 해줘서 왔다는 게 지금 너무 맞아요. 고마워가지고 제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제 얘기를 그래서 초대를 네. 했잖아요. 맞아요. 제 3회 멤버로 오세요. 편집 안 시킬게요. 대화만 하세요. 그러셨구나. 네, 그럼 저는 연애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서로의 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고양이한테 느끼고 있는데 와 진짜 무한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근데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는 연애하면 우리가 진짜 평소에 느낄 수 없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경험해보고 싶기도 한데 네, 그러면서 또 연애를 하면서 또 성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내 맞아요. 자신이. 그 감정을 그리고 못 해봤다는 게 20대의 풋풋한 그런 사랑을 못 해보고 이제는 조금 약간의 조건 있는 그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무슨 생각 갖고 있고 뭐 따질 게 너무 많으니까 20대 때 그런 거를 잘 경험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나이가 아니라. 맞아.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정 씨는 이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사람 많이 만나는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오픈마인드가 좀 내적으로 엄청 성장이 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결론이 어제 그렇게 내려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유씨. 윤 씨는 어때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왜 연애를 못하는가? 못하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제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는 좀 표현을 하는 편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의 문을 좀 닫았던 것 같아요. 좋아해도 표현을 안 하게 되고 그게 좀 굳어져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싶고, 또 환경적으로도 제가 있는 환경들에는 좀 이성을 찾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이제 일상적인 루트는 대학생 때는 대학생 때도 거의 학교, 집, 도서관 막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고, 크게 외부 활동도 많이 안 했고, 그리고 지금은 회사, 집, 운동, 요가 이게 다니까 어디 루트를 벗어날 때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도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고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술을 잘 안 먹는데 음. 보통 술자리에서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많이 어울리게 되면서 거기서 싹이 많이 트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는 막 친구들끼리 술자리는 거의 안 맞아요. 하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좀 관계가 많이 트이진 않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상황에 연애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본 씨는 어때요? 저는 가짜 사랑은 아, 하기 맞아. 요즘에 근데, 네, 말씀하세요. 지금은 그럼 만나고 싶은 상태인 거죠, 정 씨는? 뭐 만나고 싶은 상태라기보다는 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건데 막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혼자서도 지금 너무 할 일이 많고 저는 어쨌든 삶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개발시키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연애도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도 날 수도 있고 좋은 건데, 굳이 없어도 나는 나 혼자서 잘 성장시키면서 네, 삶을 일구 나갈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사회적 압박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연애를 안 하고 솔로인 상태면은 되게 외롭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그 고정관념이 좀 있잖아요. 노처녀, 노총각 약간 이런 이미지. 근데 혼자서도 지금 나를 가꾸고 나를 성장시키고 여기에 재미를 느끼고 난 너무 행복한데 그게 뭐 외롭고 그런 상태는 또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또 증명을 할 필요도 없는데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조금 생각을 바꿔서 봐주면은 보일 텐데, 그분들은 그냥 무조건 이 나이 되면 결혼 정년기 막 결혼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뭐 혼자 지내면서 뭐 굳이 성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외롭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차피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잖아요. 그 뭔가 그렇게만 딱 시선을 놓고 혼자 있으니까 되게 외롭겠다. 근데 안 외로운데. 근데 뭐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아. 그렇다던데. 결혼식이 때는 다 결혼하려고 막 애쓰고 좀 살다 보면 다 이혼하려고 애쓴다. 맞아요. 진짜. 그래서 네. 너무 억지로 만나면은 또 그렇게 끝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억지로 막 만나려고 하진 또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약간 저희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질문으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네 이러면 왜요? 라는 질문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왜요? 라는 이유를. 질문을 하는지 그게 좀 신기해요. 그럼 본인들은 결혼 왜 하기로 마음 먹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 연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일생의 사랑이라서 결혼을 하시기로 한 건지 연애를 하시기로 한 건지 그런 거 저희는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왜라는 질문에는 참 대답하기가 그런 왜 것 같아요.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맞아요. 똑같은 그런 건데 맞아요. 똑같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아 근데 그거는 좀 그래요. 막 축의금 내고 이러잖아요. 애 돌잔치 가고 나는 그냥 돈만 이렇게 내주는 게 아 정말 이런 데에서도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위장 결혼 한번 하셔야겠네요. 위장 결혼식. 아, 우리가 이제 낸 만큼 나도 좀 어.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나?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위장 결혼식. 위장 결혼 네, 한 명 이렇게 섭외에다가 똑같은 사람 해가지고 축의금 돌려받고 나랑 똑같은 사람 그러면 저희 세 하루 날짜를 정해서 아. 딱 한 명만 섭외를 해가지고 아, 웨딩홀에서 네, 한 명은 10시에 결혼하고 한 명 12시에 결혼하고 한 명 오후에 결혼해가지고 축의금만 회수하자고요. 정말 재밌네요. 근데 제가 EBS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이제 할머니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장아찌 나오거든요. 그러면 되게 보기 좋아요. 맞아요. 응. 웃음도 끊이질 않으시고 또 다들 정정하세요. 저희의 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예전부터 맨날 저희 실버타운 지워서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머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통계 수치를 봤는데 저희 나이가 이제 애를 낳으면 노산이래요. 노산이래요. 서른부터. 서른부터 노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와. 검사를 해야 되고 애 기형하다 어머. 는 그런 거 검사도 해야 되고 네, 임신이 또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이 때. 건강 관리도 약간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애가 안 생기면 심근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또 몸에 엄청 안 좋잖아요. 호르몬 맞아요. 주사 이런 게 맞는 거니까. 다 시기가 따로 있나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지금 낳으면 내가 몇 살 때는 애가 몇 살일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보게 되고 네. 와, 연애도 못했는데 지금 노산을 걱정해야 된다는 게 근데,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애 낳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네. 있어요. 네, 저도 있거든요. 저는 없어요. 아, 저는 뭐 생각은 있는데 이게 좀 나이가 늦어지면 나이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3으로 바뀌니까 앞자리가. 어떡하지? 그러면 지금 정 씨와 윤 씨의 공개 구원을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되게 신기하다. 처음 들어요. 저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라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줄 몰랐어요. 아이를 낳고 싶다기보다는 내 가정을 한번 꾸려보고 싶다. 맞아요. 아이까지 해서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맞아요. 요즘 유튜브 이런 거 보는데 가족 이렇게 신혼부부가 아기들 키우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단란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그거 나만의 가정을 제대로 꾸려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가족들은 내가 선택한 가족들은 아닌데 내가 선택하는 가족을 한번 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 생각만 있지. 맞아, 뭐. 생각만 있어요. 어머, 올해 두 분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세요. 왜냐면 근데 저희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문제인 건데 어. 저 이제 환경이 지금 다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아, 웃긴다. 어떻게 주변의 이웃에 막 떡이라도 돌리면서 어떻게든 이제 만나는 거를 만들어야지 이제는 이렇게 정말 노산이 되면 안 되니까. 와, 노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전혀 몰랐네요. 저는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했거든요.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다들 이렇게 끝까지 의리를 지켜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해줘서 제가 그래도 좀 덜 외롭다. 이 길을 걷는 게 그랬는데 자녀 계획이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그게 뭐 상황이 되고 그러면 하는 거지. 맞아.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주변 환경이
제 동생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뭐 연애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삶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고 이렇게 자신의 발전해 나가는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근데 막 다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할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죠. 저는 저를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단번에. 그냥 저는 이대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진짜 주변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게 저는 회사 사람들이 지금 1년에 한 명씩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날 것 같아요. 네. 나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그래야지. 친구들 다 떠나면 저도 그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왜 계속 감사하대요, 저희한테. 저희 자녀 계획 있어요.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친구들이 혹여나 한두 명씩 가고 이랬으면 저도 약간 휩쓸렸을지도 모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들 각자의 자리를 너무 지켜주고 계셔서. 근데 다들 그 뭐 다 그냥 각자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저희 시간대로 잘 살다 보면은 맞아요. 그럼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르게 또 살아가는 거고. 맞아요. 근데 저희가 뭐 끼리끼리 친구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다들 연애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해져요. 한 20%가 연애를 하고 80%는 연애를 안 하고 맞아요. 있어요, 저는. 진짜 딱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사회적 비율인 비슷할까요? 근데 확실히 연애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소개팅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다들 약간 너무 생각할 게 많지 않아요? 요즘 사회가? 맞아요. 근데 연애를 하면 또 마음도 쏟아야 되고 에너지도 쏟고 그런 것들을 많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20대 사람들은. 근데 정시 말처럼 진짜 연애 말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 네, 많고 요즘 사회가 특히나 맞아요. 약간 연애가 사치인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돈 쓰고 정말 시간 쓰고 맞아. 계속 사회가 힘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단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가 먼저 좀 사람이 좀 살아갈 만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좀 마음 놓고 사치도 부리고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요. 할 텐데 그 안정감이 안 생겨서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안정감이.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게 좀 맞아요. 이런 거를 잘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애를 낳으라 마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뭐 저출산 왜 젊은이들이 왜 애 낳을 때 됐는데 애를 안 낳고 이러고 방황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 맞아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잘 마련을 해줘야 되죠. 저도 어제 생각해본 건데 제가 만약에 20대 초반부터 나가서 독립해서 혼자 계속 쭉 살았으면 요때쯤 결혼했을 것 같아요. 오래 혼자 살다 보면 분명히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뭔가 자연스럽게 들었을 확률이 좀 더 높잖아요. 근데 이게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앞에가 3자가 됐는데도 지금 독립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누구랑 또 같이 살고 싶다가 아니라 혼자 살아보고 싶다가 먼저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독립이 일단 우선이죠. 지금 누굴 옆에 같이 살고 싶진 않죠. 연애가 그냥 단순히 뭐 누구를 못 만나서 내 감정의 문제라서 뭐 이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맞물려 있는 맞아요. 복합적인 이유로 네,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출퇴근하던 뭐 서울에 갈 일이 있던 이러면 사람 너무 많으니까 또 와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맞아. 이미 에너지는 다 썼으니까. 그래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결혼을 좀 많이 하는 고 연애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인구가 또 막 밀집돼 있으면
그래서 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혼인율이 좀 낮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홍콩 막 이런데 출생률이 낮고 뉴욕 이쪽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결혼하는 추세가 아니래요. 너무 뭉쳐 산다. 근데 이것도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음. 누구를 만나고 연애의 감정이 싹 트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같이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이 아이를 낳으면 너무 귀엽겠네요. 윤 씨와 정 씨의 미니미. 다가오지 않은 미래일 수 그러게요. 있어요. 그러게요. 저희 챗 GPT한테 이미지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챗 GPT가 얼른 로봇화돼서 한 가정에 하나씩. 그래서 이제 같이 사는 동반자 노릇을 해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근데 진짜 내가 살 집, 안전한 집 하나랑 챗 GPT 있으면 맞아. 무적 아니에요? 그러게요. 노후가 든든해요 아주. 그니까요. 막 챗 GPT한테 혹시 내가 뭐 3일 이상 말을 안 걸면 경찰에 신고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인기척 없으면은 신고해라. 연애 결혼 얘기하다가 챗 GPT. 앞에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녹음했네요. 진짜 할 얘기가 또 있죠. 하려고 하면. 근데 뭔가 느낌은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아닌가? 맞아요. 연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한 거 아닌 것 같고 저희 개인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잘 편집해 주세요. 뭔가 연애하면은 좀 약간 몽글몽글한 그런 선생님의 감정 그런 거 이런 나와야 거에 되는데. 대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한 구독자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그런 것들이 나왔네. 그런 몽글몽글한 에피소드 다음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해요. 그때는 한 5분 되려나요? 근데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인사하고 또 마지막 인사. 안녕. 끝. 네. 뭐 한 10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정 씨의 브랜드를 어떻게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여기서 소개를 해야 되나요 오늘? 혹시 부담스러우면 그냥 링크만 달아드려도 되고 아니면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셨어요. 네. 저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오늘 개인사도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데.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다음번에 좀 가벼운 주제일 때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또 기약을 하고.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에도 사이좋게 지내요. 안녕.